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글로벌 증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나스닥이랑 다우존스 같은 경우 이제 7% 넘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아침에 보고 많이 놀라셨고 좀 공포를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시장에 대한 저의 이제 생각과 그리고 오늘 5G 주들이 약간은 좀 두각을 나타내서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기준으로 7.7%가 빠졌어요. 이제 미국 증시가 저는 그 2008년에는 사실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운 장이라든가 어떤 금융위기, 신용경색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그 아침에 사실 전 한 새벽 한 6시 정도에 이 그 지수가 하락한 거를 봤는데 이걸 보고 약간 저도 잠시 좀 패닉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좀 빠진 그런 지수를 보고 말이죠. 사실 제가 이제 자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처음에는 15분 정도 서킷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킷이 풀려가지고 한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한 4%까지 된 거를 보고 좀 안심하고 이제 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폭락한 것을 보고 아, 우리 시장도 오늘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무튼 다행히 그렇게 큰 급락은 좀 막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질이 이제 환율 얘기는 제가 이제 잘 하진 않았는데 이 환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한데 이게 재밌는 게 그 1200원대를 지금 고점을 싼 고점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고 나서 이 고점을 뚫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금융 위기라든지 IMF처럼 우리나라 뭐 외환시장 위기 같이 어떤 한국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의 어떤 아주 글로벌 악재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약간은 좀 보여주는 것이 이 환율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 오르면서 좀 위기감을 좀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오늘 이제 다시 1% 하락을 하면서 거의 사실상 1200원을 뚫기는 좀 힘든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산세가 약간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1200원을 뚫지 않는 이상은 아주 더 큰 막 한 1800, 1700까지 가는 대폭락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확률을 조금 낮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절대 안전하거나 완전히 바닥을 확실히 다졌다라고는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어제 하락에 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그 유가의 급락이었죠.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의 많은 그런 셰일가스 기업들이 도산할 그럴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 때문에 급락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문제인데 사실 첫 번째 유가 하락 문제는 좀 단기적인 그런 이벤트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어제 하락은 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바이러스가 커지는 것은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피크를 찍고 우리나라처럼 좀 돌려놔야 이 미국 지수가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지수도 바닥을 좀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큰 V자 반등보다는 좀 U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그 U자 반등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하락을 해가지고 1800, 1700을 깰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G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죠. 다른 이제 섹터에 비해서 저는 이제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좀 포트 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모멘텀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좀 애매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은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위메이드라든가 해성옵틱스, 야스 같은 종목들은 좀 정리를 했고 좀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아 이거는 매출이 확실히 증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기업들로 약간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 RF텍이라든가 솔리드를 오늘 좀
마이너스권에서 처음으로 좀 담았는데 다행히 오늘 좀 올라줬고요.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라는 종목을 조금 추가로 매수를 했고 전반적인 포트에 큰 조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섹터들도 이제 강한 섹터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5G 섹터가 상당히 좀 강했고 이노알스 같은 경우는 10%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5G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입이 닳도록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5G에 대한 저의 이제 주가의 뷰는 1분기,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1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한 3월달, 4월달까지는 주가가 조금은 횡보 아니면은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고 2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는 한 5월달, 6월달부터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2020년부터의 이제 일관된 생각이었죠. 근데 이 바이러스 사건이 터지면서 5G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다행히 5G 투자에 대해서 딜레이는 없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딜레이보다는 좀 투자가 앞당겨지거나 아니면은 투자 금액을 더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나라에서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이제 상반기에 4조 조기 집행을 좀 결정을 했고요. 원래는 한 2조 원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당겨가지고 한 4조 정도로 더 범위를 넓힌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327조 원 투자를 계획대로 하기로 되어 있고 중국이랑 일본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가 뭐 어제나 며칠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제 3월 5일부터 계속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고 저는 이제 다른 섹터들보다 확실히 2분기 매출이 증가될 그럴 기업 섹터들이 이제 5G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좀 5G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은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내일도 다시 막 계속 급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슈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RFHIC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뭐 8%나 올랐죠. 지금 뭐 차트 분석만을 좀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보이긴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3만 원대 초반대에서 3만 5천 원대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그런 박스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좀 손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면은 그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은 적절한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이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수가 이제 2200에서 1900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굉장히 손실을 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이게 그것보다 사실 문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공포감이 엄청나잖아요.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1800을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팔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고 정말 어려운 시장임에는 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하락 속에 사실 기회가 있고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2020년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을 보면서 그냥 이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를 잘 기록을 해 두시면은 정말 큰 자산이 되고 앞으로 이런 하락과 급락 공포가 있을 때 굉장히 나에게 좋은 재산이 될 거라고 레이 달리오라고 이제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아실 거예요.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헤지펀드로 유명하신 분이시고 좋은 책도 많이 쓰셨죠. 예전에 원칙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리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분께서 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때 트윗을 하나 날리셨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가치 투자 쪽으로는 워렌 버핏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고 헤지펀드로는 레이 달리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 얘기가 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뭐 해석을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period of turbulence provide both large risk and large opportunities.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가 굉장히 큰 리스크와 엄청난 기회를 동시에 준다라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통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래서 so after you make sure that you and your people are safe from the risk of ruin.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혼란의 시기로부터 너와 그 당신 주위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look for the opportuniti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한 다음에 기회를 찾아라. 그러니까 it is because 왜냐하면은 이러한 시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pay the most attention to the risk. 그러니까 기회 than the opportunities. 기회보다 리스크에 더 관심에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위기에 관심을 많이 둘 때 그때 그 opportunities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달리오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폭락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기회가 생길지도 같이 동시에 찾아보라는 거죠. 지금같이 폭락을 하고 굉장히 그 시장이 힘들 때는 약간은 좀 멀리 떨어져서 관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과 동시에 항상 어디에 시장에 기회가 있을까도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벌 증시 폭락이지만 5G 관련주들 전화위복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